자사의 렌트카를 이용해 13세 아이를 유인해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입니다. 이렇게 쏘카가 정보 제공을 거부해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용의자의 집에서 13살 어린이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쏘카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미성년 납치 용의자를 찾으려 하는데 이 용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한다.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진 시대라고 해도 선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죠. 네, 이번 일로 지금 쏘카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네. 일단 쏘카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앵커님은 혹시 쏘카를 사용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진 못했지만 네.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차량 공유 서비스다, 카쉐어링 네. 기업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포항에서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서울 출장 갔을 때 몇 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쏘카라는 게 렌트카에 조금 저렴하고 손쉬운 형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랜덤으로 대기되어 있는 차량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그리고 기간도 짧은 시간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차량을 빌렸던 장소로 가져와서 반납할 필요도 없고, 네. 처음에 신청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근처 쏘카 지점에 또 세워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구간 차량이 이용하는 카쉐어링 서비스인데,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쏘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이 미성년 유인과 성범죄를 계획한 3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만난 13세 여아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이 피해 13세 여아가 역시 2008년 모여라 이런 식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네.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대 남성이 들어온 거죠. 네네.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또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쏘카 차량 이용해서 이제 이 차량을 몰고 가서 아이를 태워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픈 채팅을 통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됐고 이렇게 네. 직접 이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네. 이용한 차량이 이 쏘카 차량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자기 차량이 아니라 쏘카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네. 근데 다행히 아이가 사라진 이후에 바로 아이의 엄마가 이를 알게 돼서 네. 실종 신고를 했어요. 네네.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을 통해서 쏘카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가 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 네네. 다행히 아이 엄마는 바로 쏘카 측에 전화를 걸었겠죠. 네. 상황을 설명하고 그 차량이 어디 있는지 혹은 그 차량 이용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쏘카 측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네. 수색 영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 거절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아이가 이 용의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인데, 당시 이 쏘카 측에 전화를 한 아이 엄마의 그 내용을 보면 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자식이 만약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영장 없어서 못 알려준 거니까 원망 말라고 할 건가요? 저한테 못 알려주시면 경찰에게라도 알려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했지만, 네. 쏘카 측의 담당 직원은 이제 개인 인적사항은 영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로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범죄 용의자의 신상 제공을 거절하였고, 또 네. 문제가 된 게 다행히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집으로는 돌아와요. 네. 돌아왔는데 이 용의자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쏘카 측으로 갔는데 그 간날이 일요일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또 쏘카는 공휴일이고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월요일 8시에 정보 제공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 실질적으로 두 번의 기회, 처음에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범죄 용의자를 조금 더 신속히 검거했을 수 있었던 기회가 이 쏘카의 형식적인 대응에 의해서, 거절에 의해서 무산된 것이고, 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건데 네. 이 일로 소카가 정말 엄청난 사회적 비난 여론과 또 정치인들의 공세에 문매를 맞고 있고 또 네. 최근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소카의 내부 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이런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다 인제 법적으로도 가능했던 걸 거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카 측에서 뭐 개인 정보 운운하면서 음. 그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요. 네. 얼마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그 신상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가 납치된 경우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경우였고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소카의 내부 지침도요. 이러한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 정보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관련 법규라든지 또 소카의 내부 지침에 반하는 것도 아닌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 음. 네. 그리고 그래서 범죄를 결국은 확대시킨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충분히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음.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에는 소카 측이 사실 이것을 단순한 대응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불매 운동이라든지 음. 가입자들이 탈퇴가 늘어나자 인제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를 하기는 했지만 인제 이런 전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3살 초등학생 아이가 납치돼서 지금 실종 신고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영장이 네. 없다는 이유로 이 범죄 용의자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리가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카의 대응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범죄 방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던데요. 네. 피해자 측에서 소카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보면 일단 20-30대 남성의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어요. 네. 구속이 돼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 목적으로 유인한 죄 등으로 인제 기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처벌이 된다면 속하는 법인이니까 뭐 형사 처벌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진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특히 뭐 성폭력 범죄까지 있었던 것으로 명확하게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다면 네. 여기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뭐 치료비,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제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잖아요. 네. 이런 정신적인 손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미성년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자기 자녀가 이런 큰 범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음. 부모도 인제 위자료 청구를 따로 물을 수 있는데 그 인제 피고가 되는 상대방이 그 당연히 이 범죄 가해자는 물론 되는 것이고 네. 그 수카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네. 일을 처리 담당한 직원도 될 수 있지만 음. 이 담당 직원을 이제 고용해서 사용한 수카 측에서도 네. 이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민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피해자 쪽에서 음. 배상 책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